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 탐정 김규리입니다. 오늘 조사해볼 질환은 바로 다리 질환인데요. 근데 이게 방치하면은 폐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 탐정 규리가 5번째 임무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변저스 모셔야겠죠? 흉부외과 전문의 박준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리 질환이 폐에 문제가 생기게 도할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다리 질환을 그냥 방치하면 네. 혈전이 생겨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에 가서 폐색정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혈관을 막고 그러는 그 왜 피떡 같은 거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폐까지 가요? 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데 도대체 무슨 질환일까요? 혹시 저 네. 종아리나 발등에 종아리나 발등. 실핏줄이 튀어나와서 고민하신 분들 본 적 있으시죠? 실핏줄이 그렇게 튀어나왔다는 거면 하지정맥. 네, 맞습니다. 그 하지정맥류입니다. 근데 하지정맥류가 그렇게 심각한 질환인가요? 대부분 김규리 씨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폐에 무서운 합병증까지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폐 네.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아보자는 그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죠?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제가 자세히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서운 질환이라는 거죠? 다들 하지정맥류는 그냥 흔하게 혈관이 튀어나온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종아리와 허벅지 주변의 판막이 손상돼 혈액이 심장까지 가지 못해서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되면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주변에 판막이 손상돼서 거기에서 혈전이 생기는 거군요. 판막이 고장나서 피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올라가지 못한 역류가 생기는데요. 네. 피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혈전이 잘 생긴 체질이 되고 그 혈전이 떨어지면서 폐까지 가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리를 잘 살펴보다가 이렇게 불룩한 혈관이 튀어나온 게 보이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다른 증상들이 또 있나요? 혈관이 튀어나온 증상도 있고요. 튀어나오지 않은 잠복성 하지정맥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돌출 여부만으로 하지정맥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 근데 이거 찾기 힘들 것 같은데 뭐 증상이 있나요? 일단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것을 추려서 만들어 봤습니다. 저녁에 유독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심하다. 간헐적으로 콕콕 쑤신다. 종아리가 붓거나 탱탱해진다. 다리가 아리고 옥신거린다. 주무르면 금세 완화가 된다. 다리나 발에 쥐가 난다. 다리에 혈액이 역류하는 게 하지정맥류니까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잖아요. 네. 피가 안 통하면 쥐도 나고 콕콕 쑤시고 그리고 붓기도 할 것 같은데 왜 저녁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죠? 그건 역류한 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로 점점 더 많아지면서 오후 늦게나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위로 올리거나 주물러주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아까부터 방치하면 안 된다를 강조하셨잖아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순간은 그럼 언제죠? 종아리나 발목 주변에 네. 발색이나 적색으로 색소 침삭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 시기를 지나면 치료도 길어지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정맥 순환을 돕는다는 제품 광고를 보니까요. 예전에 모녀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건 좀 엉뚱한 생각이긴 했는데 유전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하지정맥류도 유전입니다. 유전이에요? 네. 94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네. 부모님 2분 다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90%, 또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계신 경우는 딸은 62%, 아들은 25%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판막이 손상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대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증상이 가벼울 때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조금씩 있던데? 하면서 정맥류 증상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또 느끼는 증상이 적어도 검사상 역류가 심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가정력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데 네. 손등 정맥도 약간 하지 정맥처럼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네. 다행이다. 네, 하직 정맥과 달리 손은 심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역류가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등의 혈관이 노화나 기타 원인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미관상 예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 손등 정맥류도 혹시 그러면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간단한 주사 치료인 혈관경화요법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요. 혈관에 경화제를 투여해 늘어난 혈관을 막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근데 혈관을 그런 식으로 막 없애도 돼요? 네, 없애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쓰겠지요. 손등 피부 아래에는 여러 개의 정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맥 중에 늘어지고 보기 흉한 혈관만 찾아서 그쪽으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혈관을 막아주는 겁니다. 손등에 여러 개의 정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진 혈관을 대신할 충분한 정맥들도 많고요. 또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치료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경화제를 한 5회에서 6회 정도 맞으시면 대부분 완화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는 게 적당하시고 매번 주사 치료에는 하루 정도 붕대를 감아주시면 치료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다리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핏줄 튀어나온 게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다리 같은 경우 표면에 튀어나오지 않는 하지 정맥류가 더 많고 다리에 미비한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치료하지 않으면 폐해까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냥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